늘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 노래 연습 늘 하시는 가수분들, 연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제 배우분들, 그리고 고객이랑 유선상으로 아니면 대면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경우는 성대가 과열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열을 제대로 진화해 주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미쳐 낫기 전에 또 써먹고, 목이 재산인데 이 재산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입니다. 오늘의 한의학 시간으로 호흡기 질환에 자주 처방하는 보페고라는 처방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 주된 목적은 이미 이제 보페고를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환자분들 가운데서 효과, 그리고 적응증, 그리고 복용 시 주의사항,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그때는 들을 때 이해를 한 것 같지만 막상 집에 가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편하게 이제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또 이 영상 자체가 비염이나 축농증 또는 편도선염, 성대 결절, 성대 폴립,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을 자주 앓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학적인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고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급성질환으로 오셨다. 예를 들면 2주일 이내의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다면 이렇게 낱개로 된 처방 받으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조금 길게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고 만성적으로 되풀이 되는 호흡기 증상 또는 약한 호흡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처방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형태로 아마 처방을 받으셨을 겁니다. 45포의 한약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 보페고를 어떨 때 복용을 하느냐, 제가 주로 이제 처방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목을 중심으로 해서 목 주변에 성대 있죠, 조금 위에 편도 있죠, 그리고 좀 위로 올라가면은 코가 있고요, 코 옆에 부비동, 축농증이 생기는 부비동이 있죠. 그리고 목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지 있고요, 그리고 목에서 위장 쪽으로 가게 되면 식도 있고요. 요 영역에서 발생하는 염증, 그 염증이 자주 쉽게 생긴다, 생기면 심하게 증상이 온다, 증상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낫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스테이지가 있지만 그때그때에 맞춰서 복용의 횟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처방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다 복용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영역들에서 보페고가 나름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늘 말을 하는, 늘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 노래 연습 늘 하시는 가수분들, 공연을 앞두고 연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이제 배우분들, 그리고 고객이랑 유선상으로 아니면 대면상으로 상담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경우는 성대가 과열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열을 제대로 진화해 주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미쳐 낫기 전에 또 써먹고, 목이 재산인데 이 재산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매번 그때마다 소염제 병원에 사 먹거나 아니면 가서 주사 맞거나 아니면 항생제, 진통제 같은 것들 계속 먹을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 도라지즙이나 이런 것들 막 먹어보지만 또 효과가 또 그렇게 썩 월등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 효과가 월등하지 않은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경우에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복용 횟수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목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언제나 병이라는 거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잘 대처하는 게 좋고,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진 이후에는 손상을 잘 회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목감기가 온다. 감기를 하면 목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좀 유별나게 그렇기는 한데요, 호흡기 증상의 양상이 좀 심하기도 하고 오래 질질 끄는 양상들을 좀 띕니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것들을 길게 먹는데도 잘 낫지 않는 축농증 환자분들이나 가래 환자들이 제법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페고가 유의미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제가 투약을 해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자주 좀 처방을 하는 편이고요.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좀 잘 낫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후비루입니다. 코가 이제 코나 아니면 부비동에 있다가 자세에 따라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맑은 걸 수도 있고 누런 걸 수도 있는데, 넘어가면 그 자체가 이 코 뒤쪽부터 해서 목 쪽에 있는 비인두 영역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감 또는 기침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넘어온 애들이 마치 가래처럼 돼가지고 가래가 잠긴 것 같고 뱉으면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형태들이 생기는데, 주로는 야간, 새벽, 아침에 심합니다. 왜냐하면 서서 이렇게 있을 때는 덜 넘어가기도 하고, 설령 넘어가더라도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위장으로 삼키어버립니다. 아니면 뱉어내거나. 근데 잘 때는 그 연화작용이 잘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세도 누우니까 잘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걸 침으로 삼키지 않으니까 늘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으니까 밤사이에 그게 자극이 돼서 자다가 기침해서 깨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불편감 때문에 기침이나 통증을 느끼거나 가래를 뭉텅뭉텅 아침에 뱉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길게 끌면은 만성적으로 이 점막이 손상이 돼서, 우리 그 상처 났을 때 피부 상처가 이렇게 피부 살짝 얇아지면 뭔가 주변하고 조직이 달라서 약간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쓰라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감각이 목 안에서 느껴지면 이물감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서 염증이 아주 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보페고의 적응증 중에 하나가 되죠. 잘 안 낫거든요. 근데 막상 보페고 투약해보면 효과가 제법 괜찮습니다. 보페고가 어떤 약재들로 구성되는지를 대략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일 핵심적인 약재는 길경입니다. 길경은 도라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목 안 좋을 때 도라지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분들도 있고 효과를 별로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도라지가 들어가서 하는 작용은 염증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특히 농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누런 가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얘를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화농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길경이 잘 듣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효과가 조금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페고에는 길경뿐 아니고 염증을 줄여주는 금운화 연교, 그러니까 목이 붓고 아프고 할 때 이를 진정시켜주는 소염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소염 항생제 역할을 하는 한약재와, 그리고 폐 점막 그리고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4,3 맹문동 유분피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서 증상을 개선하는 한편 조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놓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는 급성기에 맞게 복용법을 사용을 하고, 만성기 때는 만성기에 맞게 조절을 해서 둘 다 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이 처방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맞춤 탕약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때에 맞춤 탕약과 병행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급성 증상보다는 조금 길게 된, 적어도 한 달 이상 된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축농증이 있고 코가 뒤로 넘어가서 후비루 때문에 목이 찝찝하고 기침이 난다. 또는 목이 찝찝해서 이렇게 잔기침을 계속한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안 좋아서 늘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늘 끼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받았을 때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바가 있다. 현재 그 질환을 앓고 있다. 또는 최근에 어떤 호흡기 질환,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독감 감염, 이제 이런 증상들을 앓고 그 증상이 양약을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고 기침 가래가 여전히 남아있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 종합하면 현재 내가 불편한 증상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해당 약을 하루에 3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복용하시면 되는데, 식전, 식후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 복용할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증상이 호흡기, 특히 목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복용을 섭취를 한 다음에
물을 바로 마시게 되면 그 약 성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씻겨서 위장으로 가서 이제 장으로 흡수되어서 하는 그 경로를 띠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증상이 가깝게는 코 뒤쪽, 조금 내려가서는 목, 조금 더 내려가서는 기관지 주변, 이쪽 부근에 있는 점막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약 자체가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좀 오래 머물러 있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좀 목이 마른 상태다고 하면 미리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보페고를 복용을 하셔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추가적인 이제 물의 섭취가 없이 좀 입 안이랑 목구멍에서 약의 맛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약을 복용을 하시면 약간 이렇게 화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소위 제품 중에 목캔디나 이런 것들처럼 목이 좀 화한, 누구는 좀 화하다고 하고 누구는 시원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되는 이제 맛이 느껴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맛은 도라지, 길경에서 옵니다. 길경이 약간 매운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길경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시원하고 화한 느낌들을 내게 되고요. 일부 이제 박하라는 약재가 거기에 조금 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 3번씩 복용을 쭉 하다가 증상이 조금 경감이 될 거잖아요. 그죠? 경감이 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조금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괜찮다가 오후 늦게쯤 되면 피곤해지면서 목이 잠겨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증상이 좀 경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복용 횟수를 2번 정도로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침에 주로 증상이 생긴다. 제일 대표적인 게 후비루인데요. 코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다 보면 뒤로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넘어가더라도 내가 그걸 다시 되올려서 침으로 삼키는, 그러니까 식도로 내려보내서 위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는데 잘 때는 그게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목에 고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여있는 것들이 기도에 있는 점막을 자극해서 자는 중에 기침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자극감에 의한 기침 또는 그 농을 배출하기 위한 기침들을 하게 되어서 야간이나 새벽, 이른 아침에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후비루에서는 보입니다. 그건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하나를 복용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복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가장 좀 유리하고요. 내가 일과를 쭉 하다가 말을 점점 많이 하면서 목이 잠겨 들어가고, 저도 지금 말을 좀 하니까 잠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가 목을 좀 많이 사용하는 중간에 한번 복용을 하고 다 일과가 끝나고 났을 때 한 번 더 복용을 하고 하는 형태로 하루 2번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운동선수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선발 투수가 나와서 막 공을 던지고 이제 보직을 개투 뒤에 있는 투수한테 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벤치에 들어갔을 때 그 선수들을 보면 늘 어깨에 얼음을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이 과사용된 어깨 관절을 식히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대의 떨림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공기를 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근육을 계속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으로 인한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하고 충분히 식혀주고 열이 발생하고 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말을 계속한다, 아니면은 노래 연습을 계속한다, 연기 연습을 계속한다, 또는 상담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경우 같으면 미처 그 과열된 열이 식기 전에 또 열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과열 양상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점막은 건조해지고 주변 조직들은 건조하면서 손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손상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가벼울 때에는 좀 칼칼하거나 잠기거나 하는 정도, 좀 심해지게 되면 주변에 감염도 같이 동반을 하면서 붓고 충혈되고 따갑고 아프고, 좀 그 상황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가래가 발생을 하는데, 좀 맑은 형태의 가래였다가 누런 형태 찐득한 가래가 생기고, 거기서 한 번 더 넘어가면 가래가 이제 많지 않은데 쪼그라붙어 있는데 그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거나 아예 건조한 느낌과 이물감만 남아서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도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고 심해지는 분들 같으면 내가 목을 사용하기 전에 한번 예비용으로 먼저 한번 복용을 하시고, 목을 좀 사용한 다음에
뒤에 선수들 얼음 대는 것처럼 목에 얼음을 대는 느낌으로 보폐고를 복용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을 사용한 다음에 한 포씩 이렇게 영양제처럼 마치 그렇게 복용을 해주시면, 이 처방 자체의 이름을 제가 보폐고라고 지었잖아요. 폐를 보호한다, 또는 폐가 기능이 떨어진 것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보약 개념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관리용으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을 이어서 관리용이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 교사분들, 내가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 가수분들, 그 다음에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들, 또는 상담을 고객과 늘 상담을 하셔야 되는, 유선상으로 전화 상담을 하든 실면을 대면해서 상담을 하든 늘 말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목을 늘 많이 사용을 하니까 목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우리 관절 많이 사용하는 사람 관절 관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보폐고를 하루에 한 번, 좀 심할 때는 하루에 2번 이렇게 꾸준히 복용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목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감기만 걸리면 목 감기를 하고, 걸리면 잘 안 낫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평소에도 목이 뭔가 좀 약한 느낌을 받는 분들, 말을 조금만 크게 해도 목이 잠겨 들어간다든지, 공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이 목이 불편해진다든지 하는 분들도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예방 또는 관리용으로 복용해 주시는 게 이 호흡기 점막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까 낱개로 사가신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초반에 정말 감염 질환이 걸린 상황이면 비유하자면 전쟁 상황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면역세포들이 가서 싸우고 그 잔해물들을 빨리 제거하고, 만일에 전쟁이 끝난다면 그 전쟁을 이제 뒷수습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뿌리되는 거거든요. 초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면 목이 조금 칼칼해지다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목이 붓고 따가워져서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목이 따가워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해열제 같은 것들 몇 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 연속으로 이렇게 먹는 형태들로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폐고 같은 경우는 2시간여 간격으로 증상이 조금 완화될 때까지 이어서 복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한 6포 정도까지도 복용을 하거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초기에 뭐 불 끄는 거랑 같습니다. 불이 번질 때는 최대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불이 크게 번지는 걸 막는 게 1단이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내가 뭐 혹시나 뭐 좀 지켜보지 라는 생각으로 1분만 투입을 한다든지 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커질 수가 있고 뒤에 후유증이 커지는 거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조금 강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1회 용량을 확 늘리는 것보다는 똑같은 복용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용 횟수, 복용 간격을 좀 짧게 해서 복용 횟수를 늘려주시는 게 급성 감염 질환에서는 효과가 좀 월등합니다. 대개 한약이 급성 질환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처방이 일부가 좀 약한 처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처방이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투약 횟수 그리고 투약 간격이 너무 멀거나 드물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한약은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전쟁할 때는 그런 거 없거든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그것들을 진화를 좀 해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보폐고가 커버를 하는 영역 중에서 일부분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맑은 콧물, 그러니까 저희는 수양성이라고 그러는데 물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맑은 코가 그냥 줄줄줄줄, 보통 알러지 비염 중에서 콧물만 줄줄 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가래도 그냥 침과 같이 멀건 가래를 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끈적임이 거의 없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지상 부교감 우세형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교감 신경 쪽에 있는 면역 반응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폐고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약 중에서 보이시나? 소청룡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소청룡탕이라는 처방이 수양성 분비물이 나오는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들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코를 말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보페고랑 소청용탕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조금 쉽게 풀리고, 아까 보페고가 주로 이제 목 쪽에, 목 주변을 좀 타겟으로 한다 했는데, 소청용탕이 들어가면 얘가 조금 더 코에 잘 작용을 합니다. 뭐 누런 콧물, 누런 가래 또는 코막힘이더라도 요게 목이 아니라 코 쪽의 증상들이면 때에 따라서는 소청용탕을 같이 복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소청용탕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마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얘가 약간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좀 카페인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기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서 혹시나 커피에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두근거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저 처방 말고 다른 이제 유사한데 마왕이 들어가지 않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보페고의 효능, 그리고 적응증, 구성약제에 의한 효과, 그다음 복용하는 방법 등등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처방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한의원 연락처 아실 테니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한의원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는 게 심신의 안정,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운동은 점점 안 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는 요즘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한의학 정보, 기타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호흡기 잘 관리하셔서 항상 뻥 뚫린 코,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잘 숨쉬는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한의사 맑은두 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